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 54세 남성하고 국제결혼 상담을 좀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베트남 여자가 눈이 높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사장님 지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뚱맞게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무슨 얘기냐면 41살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 한 30대 한 초중반 그 정도 보여요. 관리 잘 되어 있고 하노이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고 그래서 마침 나이가 얼추 될 것 같아서 한 물어봤어요. 이 여성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34세 이하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성생활이나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5년 살면 60인데 베트남 여자들도 성생활에 대한 고려를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0대 찾는다. 40대도 요즘에 재혼 남성 시글시글한데 뭐하러 50대까지 보겠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먼저지 50대들 그 조건에 연연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3년 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커플들 너무 많이 봤다. 그러시면 그 조건 맞춰주는 국제결혼 업체 가셔라.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남도 아니고 내가 결혼시켰던 신랑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저 예전에 국제결혼 업체 했었어요. 그래서 소개가 간간히 들어옵니다. 그냥 문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차피 내가 소개할 것도 아닌데 그냥 균형 잡힌 생각을 상기시켜 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한 28에서 35까지 그 정도 사이에 재혼 여성하고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자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50대 중반 뭐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냥 시골의 순박한 여자를 원한대요. 근데 50대 중반에 싱글 라이프 그래도 한국에서 기본은 하고 살 텐데 시골에 순박한 여자 데려다가 재혼 여성이면 아이 있을 것이고 양육비 챙겨주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다닌다고 할 텐데 그게 하숙집이지 결혼 생활이 되겠냐고. 왜 그런 건 생각을 못 하시냐고. 한배 부부들이 보는 결혼 생활과 결혼하지 않은 신랑들이 보는 결혼 생활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은 그냥 내 입장 이해해주고 나랑 오래 살아줄 여자 찾는데 54세 되셔가지고 그 현실 공감 못하고 그런 사람 현실을 얘기해주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고. 그랬더니 소개시킨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속 시원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형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놈도 아니고 우리 사촌형이 결혼한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국제결혼하고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베트남 여자가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당신도 잘은 모르겠지만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고 그 꿈속에서 해몽이라고 꿈속에서 헤매는 그런 결혼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그럴 거면 그냥 중개업체 가시라고. 중개업체 가서 당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고 한 2, 3천 뜯기고 한 1, 2년 대접 못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혼자 사시라고. 독설 같죠? 현실입니다. 국제결혼 업체들이 입 터는 얘기 듣고 그게 현실인 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봐요. 55세 남성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베트남 여자가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충성을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건데 그냥 꿈속에 살아요. 현실이 그래요. 본인 거울도 안 보나 봐요. 제 여자친구가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기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빨래는 제가 전담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빨래라도 해줘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좀 얘기도 하고.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나랑 살아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지. 룸사롱 가는 것도 아닌데 룸사롱 초이스 하듯이 그런 섹시하고 이쁜 여자 좋죠. 근데 그 여자가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결혼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50대가 결혼하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 케어해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랑 살아주는 여자가 최고인 거지, 결혼해서 나한테 관심 없고 맨날 돈 달라고 하면 그게 결혼 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재혼의 결혼은 초혼의 결혼과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조건이 안 돼서 초혼 만날 그런 게 안 되면 재혼 중에서도 월등하게 괜찮고 좋은 여자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 자신의 그 어떤 잘못된 조건을 들이대면서 그 기준에 맞는 여자랑 하려고 하는 거, 그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본인이 포르쉐는 타고 싶어요, 중고라도. 근데 아반떼 유지비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포르쉐 타려면 그에 따르는 유지비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 갖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죠. 근데 실상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가 팩트 하나 조지고 얘기 끝낼게요.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거는요, 남자와 여자와 관심이에요. 적어도 내가 관심을 갖고 상대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 여자를 만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돈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업체에다 돈 주면 서브 미션은 잘 성공은 해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남자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가 한국 가는 데까지만 집중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결혼이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아는 업자 중에 오늘 아침에도 하소연 하대요. 베트남 여자가 도망갈까봐 라오스 국제결혼으로 갈아탔다고, 고객 하나 놓쳤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라오스에 대해서는 알고 그런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마인드 자체가 베트남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한참 후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에 살 만큼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근데 베트남 여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에 가면 바로 적응하고 결혼 생활이 가능을 해요. 그러면 정보가 많이 오픈된 그런 나라의 여성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보가 차단된 그런 나라의 여성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오스 여자 말은 좋죠. 근데 결혼 생활이 도망 안 간다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트남은 한국 남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라오스는 정보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결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결혼이 안 되는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국제결혼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남한테 떠넘기듯이 그냥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냉정해요.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라오스나 결혼 생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의 중산층에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베트남 여자가 한국 가서 뭐 일한다는 소리도 안 해요. 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본인이 돈 벌고 싶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한테 얽매여가지고 베트남에 돈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혼 여성 중에 어느 정도 삶의 퀄리티가 있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41세 그런 여성은 하노이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와서 퀄리티도 있고 괜찮은 여성이에요. 외모도 뛰어나요. 근데 다 좋은데 나이가 걸린대요. 내가 볼 때는 더 맞는 나이인데. 아니, 54세하고 41세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적고 여자도 퀄리티가 높고 좋은데, 이 남자 하는 얘기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대학 나온 여자 원하지 않는데요. 시골에서 사는 순박한 여자 원한대요. 근데 말은 그러는데 생긴 외모 찾는 거는 도시에서 존나 섹시한 여자 찾고 있으니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좀만 들어봐도 아는데. 그러면 시골에서 순박한 여자 찾으면 시골에서 순박한 외모의 여성을 만나서 말 그대로 그 말에 맞게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하는 꼬라지 보면 현실 감각 없이 그냥 말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베트남 여자가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대요. 그게 아니고요. 30대 초혼 여성들도 예쁘고 괜찮은 여성도 되게 많아요. 하이퐁이든 호치민이든 건터든. 근데 그렇게 괜찮은 여자들은 굳이 50대 안 만나도 40대 선에서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나서 결혼하는데,
본인이 조건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결혼의 허들이 높은 것을 베트남 여자가 눈이 높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눈이 높아서 그런 여자를 선택해놓고 그 여자들이 거절하니까 베트남 여자가 눈이 높대요. 현실 파악 안 되는 거죠. 54세분 형님 제 거 유튜브 보시죠. 제가 하나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형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형님이랑 결혼을 할까요? 현실 파악 좀만 해보시면 이거 아는데 꼭 형님 같은 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동생 말 들을 걸 그런 얘기해요. 결혼 전에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이 업체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로 입 터는 소리 듣고 인터넷에 너무 많이 글들을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남녀 사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든 싫든 나 존중해주고 나랑 살아주는 여자가 최고인 거지. 아 이쁘면 뭐합니까? 1년을 못 넘기는데. 그 여자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나이 많은 한국 남자 잡고 그러는 건데 그거 모르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내가 통화하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냥 상담만 해주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대 요즘에 특히 정신없는 50대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2, 3천 꼬라 받고 나중에 이혼하고 호적에 빨간 줄 더 긋느니 그냥 혼자 사세요. 그런 마인드면 베트남에 찾아보면 결혼할 여자는 있겠죠. 근데 그 여자가 과연 내가 60이 먹었을 때도 남편 대접을 해줄까요? 남편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시는 게 우선이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보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